안녕하세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곳까지 도움 청하러 와 보았습니다. 부디 자식이나 여동생이라 생각하고 현실적이고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그 주 주말에 아이 보러 집에 시부모님이 오셨어요. 사실 갑자기 양수 터져 조산하는 바람에 조리원 있는 동안 집 정리며 맘마존, 아기용품 택배 쌓인 것도 하나도 정리 안 돼 있고 신랑이 잘 모르니까 상자만 뜯어놔서 당장 아기 케어를 위해 하루 꼬박 쉬지도 않고 정리하느라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것도 몸도 많이 힘들었어요. 게다가 아기 태열이 너무 심해 집에 와서 따뜻하게 잡은 적 없이 콧물 흘리고 수면 잠옷 입고 물주머니 안고 버티며 에어컨 18도 틀고 손목 발목 너덜거리며 혼자 새벽에 아기 지키느라 며칠 만에 정신도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너무 보고 싶어 하시고 저도 보여드리고 싶어 기쁜 맘에 모셨고 반찬, 과일 한가득 싸우셔서 그거 정리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식사 때 오셔서 식사 준비하겠다고 낙지볶음 하시려고 챙겨오신 거 부엌에서 만드시려는지 간장 꺼내라, 식초 2숟갈 넣어 데쳐라 하시고 또 뭐 어디 있느냐, 뭐 어디 있냐 하셔서 제가 다른 거 정리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요리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편히 쓰시라고 바로 밑 조미료 서랍 열어드리며 어머니 여기 다 있으니 보시고 쓰시면 돼요 했더니 냄비 꺼내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냄비가 어머니가 살아하셨던 무쇠 냄비라 한창 애 낳고 손목이 너무 아파서 거실에 있는 신랑한테 자기야 어머니 냄비 좀 꺼내드려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시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바로 고춧가루는 하시길래 옆에 있던 신랑이 바로 냉장고에서 꺼내면서 여기 하고 드렸더니 갑자기 버럭 하시면서 야 네가 다 하냐 하시더라고요. 순간 황당하기도 하고 뭐지 싶은데 신랑도 어머니 그런 모습 당황한 게 느껴지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가 있는지 다 알지 하니까 휙 돌아서셔서 그 뒤로 혼자 막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신랑은 집에서 살림 거의 관여 안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청양고추 있느냐고 하셔서 임신하고 청양고추 먹을 일이 없어서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 드렸더니 어휴 이 꽝꽝 얼은 거를 하시는데 저는 무수유 안에 며느리 청양고추 넣어 낙지볶음 해주실 거라 상상도 못했어요. 아무튼 그 뒤로 미역국 끓여주시겠다고 한우 사오셔서 엄마랑 이모가 부산 기장에서 산모미역 보내주신 게 있어 꺼내드렸더니 이거 산모미역 맛없다. 자연산 미역은 맛없어. 마트에 파는 싼 미역이 더 맛있다. 나도 이거 사봤는데 진짜 맛없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산 사람들 다 그러던데 하시더군요. 계속 그러셔서 처음엔 입맛이 다를 수가 있으니 아 그러셨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먹어봐서 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 출산했다고 비싼 돈 들여 엄마 이모가 보내주신 건데 맛없어도 전 다 먹었을 거예요. 그걸 계속 듣다가 옆에 온 신랑이 듣고 장모님이 그래도 좋은 거 보내주신 거겠지 땡땡이 먹으라고 했더니 그래 하시더니 신랑이 가고 나서 3번 더 저한테 근데 진짜 맛없다고 하셨어요. 마트에 파는 싼 게 부드럽고 맛있다고. 마트에 파는 미역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건 맛을 떠나 출산한 저를 생각해 보낸 엄마, 이모의 마음인데.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저 손목 아프다니까 도와줄 테니 병원 다녀오라고 또 오셔서는 병원 다녀오니 아기 안고 계시면서 보시자마자 다른 거 이따가 하고 일단 밥부터 차려라 고 하시더군요. 신랑이랑 점심때 햄버거 먹었는데 신랑한테 물으셨는지 햄버거 먹었다는데 우리 아들 아직 밥도 못 먹었네 하시더라고요. 저 힘들어 도와주시러 온 게 아닌 것 같고 아들이랑 아기 보고 싶어 오신 것 같이 느껴지더군요. 임신 전엔 그래도 시부모님이랑 잘 지냈는데 제가 일주일에 3번은 주말 포함 함께 식사하고 드라이브 가거나 맛집 가면 항상 모셔가고 맛있는 거 해드리려 주 1번씩은 음식 대접하고 다 진심이었어요. 아들 장가가고 적적하실까봐 그리고 감사하고 좋아서. 근데 그때도 시댁 가면 아들만 홍삼차 주시고 제가 사과 깎으면 심지 살 많다고 먹으라 하시고 삼계탕 해주신다 불러서 새끼 닭 1마리에 아버님 신랑 다리 주시고 저는 죽 많다고. 그런 게 저도 쌓이긴 했었어요. 아들은 LA 갈비도
뼈 안 뜯어먹는다고 살만 주고 뼈에 붙은 살은 다 버리시면서 워낙 살가운 둘째 아들이 소중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도 나도 자식처럼 생각하실 거라 믿고 예민해지지 않으려 넘겼어요. 근데 저 임신하고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배 나와 힘들어하니 그 정도로 힘드냐? 애 낳으면 개운하다. 나는 둘째 낳고 이틀 뒤 첫째 업고 다녔다. 하시고 제가 입덧을 하니 너는 못 먹어도 아들은 좀 먹어야 하는데 반찬 좀 가져가지 하시더군요. 어머니 28살에 낳으셨고 저 38살에 낳았습니다. 몸 상태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도 해본 임신과 출산, 제가 유난 떤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너무 서운해도 아기 낳으면 더 예뻐해 주시겠지, 행복해 하시겠지 했는데 저는 제가 예민한 것인지 자식 낳으면 어머님 아버님 자주 보여드리고 싶고 함께 여행 다니고 정말 좋아하시는 모습만 생각하며 빨리 낳고 싶어 했는데 자꾸 저런 일이 생기니 너무 상처받고 만나 뵙기도 겁이 납니다. 남편이랑은 사이가 아주 좋고 이런 일 아님 싸울 일이 없어요. 저는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잘 키워주셨으니 그런 시부모님을 더 존경하고 잘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유독 둘째 아들을 많이 예뻐하시고 의지하셔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일로 신랑에게 하소연하고 울고 속상해하다 싸움도 되고 그때마다 신랑은 본인 엄마에게서 본 적 없는 모습이니 신랑도 당황하고 처음엔 제가 예민하다 느꼈는데 지금은 왜 기분 나쁜지 알 것 같다고 합니다. 자기도 엄마가 왜 그러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대신 미안하다 해놓고 돌아서면 엄마가 아기 많이 보고 싶어 하시네. 자주 보여드려라 하며 저한테 떠넘기는 것 같고 그냥 이 상처 감수하고 그냥 제가 이해해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이젠 남편도 미워지고 억울한 게 쌓여가네요. 저만 나쁜 사람 같아서 이렇게 계속 지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라는 사람도 있지만 만나서 그런 일 겪을 때마다 자존심 무너지고 우울함이 길게는 한 달도 가서 한 달 내내 혼자 온 적도 있습니다. 신랑이 한 번이라도 어머니께 며느리한테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마시라 해줬다면 일이 쌓이지도 않았을 텐데 워낙 착한 아들이라 그러기 힘든 남편 심정도 이해는 되니 더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정말 잘하다가 너무 변했다고 제가 시어머니 싫어서 그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변했는지는 안 중요한 듯하고 제가 힘들어 털어놓은 얘기는 하나도 안 와닿고 눈치 보여 아기 보러 자주 못 오시는 것 같은 엄마만 안타까워하는 남편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부디 현명한 조언 부탁합니다. 후기. 많은 분들의 조언 잘 읽어보았습니다. 남편한테 이 글을 보여주었어요. 시어머니 욕, 남편 욕이 많았으니 보고 많은 걸 느낀 듯 하더라고요. 물론 제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저 역시 욕 많이 먹었네요. 남편이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고 삐진 듯 있다가 자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엄마라서 색안경 끼고 편 만든 것 같다고. 앞으로는 중간 역할 잘하고 만남도 자제하겠다고요. 시어머니도 최소 한 달에 한 번 방문하시는 걸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반응이 너무 예상되지만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네요. 자기 엄마가 못돼 처먹었다는 말에 충격받은 듯해요. 저 역시 착한 며느리병 고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환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음을 마음에 새기고 적당히 해야 이 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다시금 알게 되었어요. 모든 조언 정말 감사드려요. 댓글. 시어머니가 변했는데 왜 며느리는 변하면 안 돼요? 미친 척하고 머리 풀어헤친 채 남편 퇴근할 무렵에 베란다 가서 철퍼덕 앉아있어요. 희죽 울다 웃다 반복하면서 남편 오면 말해요. 당신은 너무 사랑하는데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싫다고. 애 안고 뛰어내리는 엄마들 이해 안 갔는데 지금 내가 딱 정신줄 곧 놓은 사람인 것 같다고. 저러는데도 자기 엄마 컷 안 해주면 그건 아빠도 남편도 아닙니다. 근데 찐이 말하는 거 보면 강단 있게 못할 듯 하네요. 기분 좋은 거절은 없는 거예요. 며느리, 마누라가 한 칼이 있는 사람이고 무서운 구석이 있어야 상태도 존중해요. 마냥 착한 여자 콤플렉스로 참고 산다고 능사가 아니라고요. 댓글 2. 그것만 빼면 싸울 일 없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혼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 중 아내가 제 엄마 수발 들고 있는 걸 뻔히 보고만 있고
쓰니가 시키니 그제야 움직이나요? 도대체 어느 부분이 착하죠? 제정신이면 그냥 외식합니다. 아니, 오지 말라 하죠. 그리고 제정신 시어머니라면 만들어 옵니다. 이건 지 아들놈 따순밥 해주고 싶어 미역국은 핑계일 뿐이고 대놓고 사돌까 내리는 악질 시애미. 그 할망구 인성이 아들을 잘 키워봤자 얼마나 잘 키웠겠나요? 그 애미의 그 아들이지. 사랑이 눈을 가려 현실을 너무 못 보시네요. 쓰니를 얼마나 개처럼 무시하면 개놓고 쓰니 친정엄마를 무시하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싸우세요. 그들이 쓰니를 무시 못하도록. 쓰니는 한 생명을 낳아 사랑과 희생으로 인생 갈아넣을 고귀한 존재입니다. 쓰니 자신이 업신여김을 무시한 채 당하기만 한다면 그 누구도 쓰니를 존중 안 해줍니다. 참기만 하면 그리 대해도 되는 암만한 며느리, 사람일 뿐. 저 할망구 인성에 아마 더하면 더했지 변할 일은 없을 겁니다. 남편이 쓰니 편에서야 시어머니가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자주 보지 마세요. 호절, 항해주세요. 두 번째 사연, 걔 때문에 결혼 없습니다. 내년 초 결혼 예정인 남자입니다. 연애한 지는 4년 넘었고요. 여친은 8살, 7살 잡종 개 둘 키우는 중이고 둘 다 새끼 때 데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티즈 크기고 하나는 푸들 정도입니다. 저는 고양이만 둘 키워봤고 대학생 때 둘 다 먼 길 떠났어요. 그 뒤로 동물 안 들이고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개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자친구가 개 키우는 건 알고 있었고 밖에서 몇 번 보기만 했어요. 결혼 얘기 나오고 나서 제가 방 빼고 신혼집으로 이사할 때까지 합의해서 여자친구 집에 잠시 살게 되었어요. 제 직장이랑 차로 8분 거리이고 저희 집이랑은 1시간 거리입니다. 앞으로 개들이랑 같이 살게 될 테니 적응할 겸 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생활비는 제가 더 냈습니다. 근데 막상 개랑 지내다 보니 행동 하나하나 고양이랑 너무 달라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더군요. 일단 저는 3교대 근무라 야간 근무가 많아요. 거기다 잠기도 밝아서 작은 소음도 거슬리고 한 번 깨면 다시 못 잡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잠에 예민해지게 되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개들이 코골이가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면서 끝도 없이 컥컥 두루룽 크륵거리고 쩝쩝거리며 입맛을 가십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누워있으면 둘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리를 차지하고요. 콧바람과 정신 나갈 것 같은 개 냄새는 덤입니다. 어쩌다 개들 밖에 내보내고 문 닫고 자면 개들이 문에 코 박고 냄새를 맡습니다. 문 밖에서 오두방정 떨면서 발톱 탁탁 킁킁 크크크 킁킁 이런 소리가 계속 납니다. 저는 결국 못 자서 속이 끓는데 여자친구는 상쾌하게 일어나서 우리 개 너무 예쁘다고 뽀뽀하더군요. 하여튼 쉬려고 가는 건데 제대로 쉬기는커녕 잠도 못 자니 여자친구 집 가는 것도 불편하고 솔직히 개가 뭘 보기 싫어집니다. 이거 말고도 식탐, 짖는 것 등등으로도 몇 번 다투었어요. 바닥에 음식 떨어지면 눈알 뒤집어져서 달려와 주워 먹고 바닥 싹싹 핥는 걸 보고 정이 싹 떨어지더라고요. 자주 짖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짖으면 머리가 울릴 정도로 짖어요. 거기다 결정타 사건 하나 터져서 이제 개들의 정은 다 털렸고 마이너스입니다. 불편한 점을 최대한 순화해서 얘기해도 개들은 내 가족인데 서운하다고 너무 속상해해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대화는 결국 흐지부지 되고 끝. 저도 동물 키워본 사람이라 가족처럼 여기는 건 이해하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 개들한테 정이 없는 상태라 가족으로 못 보겠네요. 개들을 어디 보내고 결혼하는 건 개들한테도 여자친구한테도 못할 짓이라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파혼 생각이 없진 않습니다. 다만 정말 파혼밖에 답이 없는지 다른 대책이 있는지 조언이 듣고 싶네요. 아 그리고 이건 좀 딴소리인데 위에 말한 상황들이 개 키우는 집에서는 일반적인지요? 개 냄새, 코골이 같은 소음, 사람 먹는 음식 집착 등 고양이한테서는 한 번도 못 본 상황들이라서요. 후기. 예, 댓글 전부 읽어봤고 도무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며칠 연속 야간 근무하고 새벽에 집에 와서 간신히 씻고 누웠는데 역시나 못 잤습니다. 개 2마리 코골이 냄새 때문에요. 순간 욱해서 개들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바로 정신 차렸지만 못 모르는 동물 상대로 이러는 게 자괴감도 들어서 조용히 집 나와 차에서 머리 식혔습니다. 아기 걱정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고양이가 항상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관리를 아주 잘한다면 아기랑 반려동물 같이 기르는 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아기를 고양이랑 키우는 법과 개랑 키우는 건 천지차네요. 평생 후회할 일 생길지도 모르고요. 알레르기 지적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안 있는 고양이들 제가 직접 돌봐서 병든 동물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험이 있으니 노안 있는 개랑 잘 살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이런 부류의 문제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아니랬네요. 코골이 유독 심한 애랑 알티즈랑 시초 혼합인 것 같은데 잘은 모르고 주둥이 짧긴 해요. 비만은 아니고요. 원래 그런 거라면 안 되겠네요.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숨 쉬는 소리, 팔바람 소리가 나는데 이것조차 가끔 거슬리는 지경이니 방 하나, 거실 하나라 완전 분리가 안 됩니다. 신혼집은 방 3개라 완전 분리할 수 있지만 여자친구가 분리수면을 받아들여 줄 집 미지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결정타 사건이 똥 먹는 거랑 생리대 뜯어먹는 거였습니다. 그거 보고 그나마 있던 정이 마이너스도 있어요. 물론 그때 여자친구가 훈육하긴 했지만 그다지 믿음직스럽진 않았어요. 그리고 댓글에 어떤 분이 제가 여자친구 집 빌부터 산다고 적으셨는데 여자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걔 비용을 제외한 생활비 60, 70%를 제가 부담합니다. 생활비 제가 더 낸다고 적어뒀는데 못 보셨나 보네요. 신혼집이랑 가구 일부도 대출 없이 제가 마련했고 집안을 비슷하게 합니다. 여자친구 걔들 때리기는커녕 싫은 티 낸 적도 없고 쉬는 날에 같이 걔들 돌봅니다. 왜 저를 죄 없는 게 다리 부러뜨린 인간이랑 동급 취급하는지 모르겠네요. 해주신 조언들 전부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많이 사랑하지만 결혼 물러야 되겠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 걔에게 어느 정도 양보하면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지.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다 들어줄 순 없는 노릇이죠. 잘 때 아예 다른 방에 두는 방법은 없어요? 거실가 트룸인가? 바닥에 흘린 거 먹는 건 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 교정은 가능한데 7살이면 중년인데 교육이 쉽지 않을 듯해요. 코골이도 병원 가봐요. 노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비만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보고 예뻐하는 거랑 같이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파혼까지 고려할 정도면 여자친구랑 심각하게 대화해봐요. 댓글 2. 고양이도 냄새나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고양이 키우는 집 가면 냄새다, 심하다 느껴져요. 고양이들 체취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1년에 2번 목욕시켰다 말까 하고 분무기 뿌리고 님 부모가 다 관리해서 님이 못 느낀 거지 개나 고양이나 서로한테 냄새나긴 마찬가지고요. 코 고는 건 구조 특성상 어쩔 수 없고 고양이도 주둥이 짧은 애들은 골고요. 냄새든 성격이든 코 고는 거든 강아지마다 고양이마다 다르니 그냥 결혼하지 마세요. 님이 그렇게 믿고 싫고 그런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냥 여자친구 놔주세요. 싫으니 더 싫게 느껴질 거고 보니까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였어도 우리 집 고양이들은 안 그랬다 그러실 것 같긴 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